새벽 6시, 옅은 여명이 창가를 물들일 때 박순자 여사는 늘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깬다. 창문을 열어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남편이 아끼던 난초화분에 정성스레 물을 주는 것으로 그녀의 하루는 시작된다. 3년 전,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가슴 한쪽을 시리게 했지만 순자 씨는 흐트러짐 없는 일상으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여보,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 잘 지켜봐줘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나지막히 속삭였다. 오늘은 며느리 문희에게 줄 반찬을 만드는 날이다.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애틋함이 묻어난다. 우리 은희, 어제 전화하는데 목소리가 영 힘이 없던데. 직장생활과 2살배기 손자 하준의 육아를 병행하는 며느리가 그녀는 늘 눈에 밟혔다. 싱싱한 고사리와 빛깔 좋은 멸치, 손자 하준이 좋아할 소고기를 고르며 순자 씨는 며느리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줄 음식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아들 재미는 무뚝뚝해도 속정이 깊었고 그런 아들 내외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는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라 미안할 따름이지. 씁쓸한 미소와 함께 그녀는 장바구니를 채웠다. 오늘 오후에는 은희가 일하는 은행에 들러 낡은 통장도 정리하고 사랑을 듬뿍 담은 이 반찬들을 전해줄 생각이었다. K은행 시청점. 점심시간이 막 지난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순자 씨는 번호표를 뽑고 멀찍이 자리를 잡았다. 창문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은희의 모습이 보였다. 연신 미소를 지으며 고객을 응대하고 있지만 그늘진 얼굴과 파르르 떨리는 눈가가 그녀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안쓰러운 마음에 순자 씨는 한숨을 삼켰다. 그때였다. 창문 뒤편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명찰에는 과장 최지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은희의 옆에 서서 그녀가 처리하던 서류 무치를 획 낚아챘다. 이수진 씨!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의 소음을 갈랐다. 이게 지금 일 처리한 겁니까? 숫자 하나 제대로 못 봐요?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하고! 최 과장의 고함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은희에게로 쏠렸다. 은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해서 될 일이야, 이게? 고객 재산을 다루는 사람이 이따리 정신상태로 일을 해? 그는 서류로 책상을 내리치며 은희를 몰아붙였다. 로비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몇몇 고객들은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순자 씨의 심장에 철렁 내려앉았다. 저 사람이 그동안 은희를 힘들게 했던 장본인이 분명했다. 최 과장의 모욕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연극 무대의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로비 전체를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저희 직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직원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조롱 섞인 그의 말에 사람들은 당황하여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이수진 씨, 고객님께 직접 무릎 꿇고 사죄드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로빈 완벽한 침묵에 흡사였다. 순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릎을 꿇으라고? 저건 명백한 인격살인이었다. 은희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치욕과 절망이 섞인 눈으로 최 과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끝에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툭툭 그녀의 눈물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다. 주변에선 수근거림과 함께 스마트폰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순자 씨의 심장은 분노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손에 든 반찬 봉투가 부들부들 떨렸다. 저 오만하고 비열한 자의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무너져 내린 은희의 뒷분수프. 순자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순자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생 조용히 나긋하게 살아온 그녀라고는 믿을 수 없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단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로 울렸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녀에게로 향했다. 무릎 꿇고 있던 은희가 어머니! 라며 경악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 과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순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허름한 시장 가방을 든 평범한 노인.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고객님, 이건 저희 은행 내부 문제입니다.
상관 마시고 앉아 계시죠? 내부 문제? 사람을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짐승처럼 꿇어앉히고 모욕하는 게 내부 문제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순자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다. 은희가 울먹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발 괜찮아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사랑하는 며느리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고객들 사이에선 웅건거림과 함께 을원이 도맥지가 말아왔다. 저 할머니 말씀이 맞네. 과장이 너무 심했어. 여론이 순자 씨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느낀 최 과장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비수를 꺼내들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도 없는 할머니가 끼어들어서 시끄럽게 구시네. 보아하니 저 직원 시어머니 같은데 역시 백 없는 집안은 티가 나요. 그러니 저런 실수나 하고 다니지. 백 없는 집안. 그 말이 순자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것은 자신과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에 대한 모독이야. 아들 내외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는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 그래,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 가족의 존념을 지키려는 최후의 무기를 꺼내들 시간이 온 것이다. 저 오만하고 비열한 자의 낯짝질에 산상조각 내주고 말겠다. 순자 씨는 시장 가방 안쪽 깊은 곳에서 빛바랜 갈색 통장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창고 직원을 향해 말했다. 이 통장 잔액조회 좀 해주시겠어요? 최 과장은 고웃음을 쳤다. 하, 그깟 통장에 얼마나 들었다고 유세는? 기껏해야 연금 몇 푼 들어있겠지. 그의 비웃음이 곧 경악으로 바뀔 것임을 그 순간 로비에 누구도 알지 못했다. 창구 직원이 마지못해 통장을 받아들고는 단말기에 넣었다. 잠시 후 직원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모니터와 통장을 몇 번이나 번갈아 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출력 버튼을 누른 직원이 순자 씨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예금 잔액 40억 7,450만 원. 로비는 술렁임을 넘어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 나지막에 액수를 읊조리자 여기저기서 헉 하는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최 과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말을 더듬었다. 순자 씨는 얼어붙은 최 과장을 지나쳐 창구 직원에게 차갑게 물었다. 이 정도면 이 은행 VIP 고객 맞죠? 그것도 최상위 등급으로. 직원은 넋이나간 얼굴로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객님. 저희 은행 최고 등급인 VVIP 고객님이십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은희가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새로운 눈물이 맺혔다. 저도는 남편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픈 몸을 이끌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모은 피와 땀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목숨과 맞바꾼 보험금이 더해진 가족의 역사가 담긴 돈이었다. 식은땀을 비오듯 헤이는 최 과장을 보며 순자 씨는 알 수 있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지점장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고객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최 과장, 자네는 대체... 순자 씨는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로비 전체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돈 지금 당장 전액 해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끊겠습니다. 그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40억, 일개 지점의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거액이었다. 고객들 사이에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네! 여기저기서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최 과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고객님, 잠시만, 제발, 오해가 있으셨던 겁니다. 최 과장이 애원하며 매달리려 했지만 순자 씨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오해? 내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그게 오해라고? 지점장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최 과장 넉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다. 최 과장, 당장 고객님께 사죄드리지 못해! 이제 로비의 분위기는 완전히 순자 씨 편이었다. 고객들은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계속 촬영하며 외쳤다. 사과해! 당장 사과해! 저런 사람은 잘라야 돼! 순자 씨는 비굴하게 변명만 늘어놓는 최 과장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사과? 좋아.
당신이 내 며느리에게 했던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모욕했던 직원 이수진 씨에게. 최 과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지점장의 서슬퍼는 눈빛과 고객들의 압박, 그리고 눈앞에 40억이라는 숫자는 그에게 다른 선택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방금 전 은희가 그랬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수진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이만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순자 씨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다. 똑똑히 들리게 다시 해. 죄송합니다. 최 과장은 결국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 굴욕적인 모습에 로비에서는 통쾌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순자 씨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의 사과는 이걸로 끝이 아니야. 이 모든 상황이 담긴 영상들 전부 금융감독원에 언론사에 제보할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다시는 다른 사람을 짓밟지 못하도록. 며칠 후 순자 씨의 집으로 KW은행의 본부장과 새로운 지점장이 직접 찾아왔다. 그들은 순자 씨와 은희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무리를 일으켜 최소합니다. 최지훈 과장은 즉시 파면 조침을 했으며 은행 차원에서도 최고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대리님, 그동안 최 과장의 방해로 누락되었던 실적을 모두 반영해서 정식으로 과장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부디 저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은희는 자신의 귀를 이심했다. 늘 최 과장에게 실적을 빼앗기고 부당한 평가를 받아왔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순자 씨는 찻장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회사는 고객의 돈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본부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고객님. 순자 씨는 예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남편이 남긴 소중한 돈을 지키는 동시에 며느리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배려였다. 그날 저녁 순자 씨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아들 재민과 손자 하준 그리고 한결 밝아진 은희가 함께 식탁에 들러앉았다. 하준이 할머니가 해준 불고기를 입에 가득 넣고 외쳤다. 할머니 최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은희는 따뜻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재민은 말없이 다가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긴 손길이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봤어요? 내가 우리 가족 잘 지켜냈어요. 당신이 남겨준 돈이 아니라 당신이 가르쳐준 용기로 지켜냈어요. 평범했기만 했던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집안을 가득 채운 가족의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 그것만이 40억보다 훨씬 더 값진 그녀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힘의 위대함을 굳게 믿는다.